반갑습니다. 네, 반갑고요. 이번에는 유튜브 이 촬영을 하면서 특별히 청년들의 사연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주변에 보니까 뭐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 요즘 다 좀 힘든 것 같아요. 사는 게 여러 가지로 힘든데 청년들이 특히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자꾸 어른이 될수록 이렇게 젊은 친구들에 대한 마음이 자꾸 또 쓰이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좀 그랬어요. 그래서 청년들 사연만 좀 받았고요. 그 사연들 받아서 읽으면서 더 마음이 많이 약간 엄마 마음이 돼서 그러나 더 많이 짠하고 마음이 그랬어요.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. 오늘 첫 사연 저에 대한 확신이 너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보내준 사연이에요. 먼저 좀 제가 읽어드리고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해서 이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 또 뭐 궁금한 거 얘기하면서 우리 또 같이 얘기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22살 남자분이 보내준 사연입니다. 저에 대한 확신이 너무 없습니다. 20대 초반의 흔한 고민이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습니다. 사실 안 한 것이 큽니다. 학원을 갈 때도 숙제를 풀다가 다 못할 것 같으면 혼나기 싫어서 베껴가고 이러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. 제 몫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눈앞까지 닥치면 당장 눈앞의 일만 해결하려는 제 모습이 너무 없어 보였습니다. 저는 정말 가식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이러면서도 또 그 행동을 반복합니다. 이런 일을 왜 또 반복할까? 그리고 앞으로 또 반복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. 원래 천성이 게으른 사람일까 봐도 두렵습니다. 다른 사람들이 보면 핑계를 대는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과연 이런 제가 앞으로 잘 해내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? 이런 고민을 보내주셨어요. 저에 대한 확신이 너무 없습니다로 시작이 되는 사연인데 저는 이거 확신이 너무 강한데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. 이게 어떤 뜻인지 좀 찬찬히 얘기를 할 텐데 그 이분이 보여준 사연을 제가 좀 한번 이렇게 바꿔서 읽어볼게요. 내용은 똑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. 이제부터 제가 그 말하는 게 어떤 느낌으로 들리는지 한번 좀 여러분들 의견도 궁금해요. 사람이란 모름지기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. 맞죠? 네. 사람이란 모름지기 정직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숙제를 못했을 때는 친구 걸 베끼면 안 됩니다. 당당하게 혼나야 합니다. 그래야 앞뒤가 다르지 않은 가식적이지 않은 인간입니다. 그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같은 일을 다시는 범해선 안 됩니다. 알고도 다시 하는 건 천성이 게으른 겁니다. 핑계나 대며 삶을 허비하는 인간입니다. 내용이 똑같죠? 내용 똑같아요. 그대로 한 거예요. 어떤 느낌이 들어요? 내가 지금 바꿔서 읽어준 내용을 보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? 너무 따갑게 느껴져.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또요? 네, 혹시 뭐 다 좋습니다. 내가 숨이 막힌다. 숨이 막힌다. 자유를 억압당하는 느낌이어서 자유를 억압당해서 숨이 막힌다. 그렇게 살면 힘들겠다. 힘들겠다. 이런 얘기를 들으면 숨 막히고 힘들고 억압당하는 느낌이 들겠다.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? 다른 선생님이 읽어주시니까 확실히 좀 되게 날카롭게 느껴졌고 내가 바꿔서 읽은 부분이 네. 본인의 사연이거든요. 네. 근데 솔직히 좀 들으면서 창피하다는 생각도 했어요. 어떤 게 창피했을까? 그냥 저렇게 좀 치부인데 어떤 부분이 치부라고 느꼈을까요? 그냥 저렇게 뭔가 열심히 하지 않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치부다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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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치부고 또 어떤 게 부끄러웠을까요? 제가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거 못해도 다음부터 잘 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정상인데 네, 저는 계속 어차피 안 돼.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여서 또 그게 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부끄럽군요. 네. 지금 이제 똑같이
보내준 사연을 듣고 다른 분들의 얘기는 전혀 다른 부분을 짚고 있죠? 혹시 느꼈어요? 어떤 부분을 지금 딴 사람들은 좀 이렇게 확 인상 깊게 들은 것 같아요? 자기 자신에 대해 날카롭게 찌르고 있다. 찌르고 있다. 네. 계속 그게 낙인 같고 네. 그게 너무 아프고 또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? 그게 뭐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. 근데 전혀 다른 얘기를 본인은 하네요. 네. 짚고 이렇게 밑줄을 긋는 부분이 다르네. 똑같은 얘기에서. 그쵸? 네.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? 지금 딴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하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밑줄을 긋고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껴요, 혹시? 근데 이런 생각 들었어요. 이게 어차피 좀 그냥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다 보니까 저렇게 그냥 얘기하시는 게 있지 않나. 그냥 솔직하게 그냥 보통 딴 데 가면, 그리고 또 이 사람들도 딴 데 가면 이런 생각 안 할 거야. 근데 여기선 그냥 마음을 얘기하니까 네.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. 실제로는 나같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건 부끄러운 거야. 이런 마음이 네. 드는 거. 그런 의심이 아직 있는 거군요. 그럴 수 있겠어요. 그쵸? 이 얘기 하는데 여기서 그러네.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?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. 이 친구가 지금 그게 여기서니까 지금 저런 느낌을 말하는 거야. 나는 여전히 이런 게 부끄럽지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순간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. 네, 어떤 게 또 이해가 됐을까? 저도 만약에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. 그래. 네. 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? 자기한테는? 모르겠어요. 그냥 동질감이 좀 느껴졌고. 그럴 수 있겠네. 또 그리고 그러면 세상 탓을 해야 되나? 약간 이런 생각. 어떻게 해야 되나? 이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? 그런 건 좀 다 뒤로 밀어놓고요. 그냥 좀 그냥 마음만 좀 한번 우리가 마음에만 집중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런 마음 들 수도 있겠다. 내가 아까 되게 확신에 찬 이런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, 우리. 그렇잖아. 이거 더 흔하게 너 힘들었겠다 이런 소리는 100에 한 번 듣는 거고 사실은 99번은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들었던 얘기기도 해요. 그렇죠? 그런 면에서는 되게 동질감이 들고 그 99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힘들었겠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가 좀 그런 성격의 자리니까 그렇지 당연히 그런 마음도 들을 수 있죠. 그렇죠?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짠하다. 되게 가혹하다. 이런 마음이 또 이 자리이기도 하니까 또 어쨌든 그런 마음이 또 조금 쉽게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긴 하죠. 근데 청년들의 문제를 이렇게 사연을 보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할 텐데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구나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? 이렇게 방법론으로 넘어가는 거 여기서 조금 좀 우리가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. 왜 그러냐면 방법론으로 아직 갈 수 없는 단계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방법론으로 쉽게 넘어가면 방법을 못 찾기 때문이에요. 오히려 여기 더 머물러야 그 느낌에 조금 더 머물러야 찾고 싶은 걸 찾아지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세상에 탓을 해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렇게 넘어가는 거 일단 중단. 그래요. 아까 이 사연의 첫 시작이 저에 대한 확신이 너무 없습니다. 나는 이래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됩니다.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습니다. 계속 구구절절 그런 말이거든요. 그래서 나는 저에 대한 확신이 너무 없습니다. 게으른 것 같기도 하고 가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성실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하나가 뚜렷한 게 없습니다. 확신이 없습니다. 그랬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너무 좁은, 너무 강한 확신 때문에 지금 혼돈에 빠져 있다는 느낌이 오히려 들어서 예를 들어서요. 아까 그 문제가 눈앞까지 닥치면 당장 눈앞의 일만 해결하려는 제 모습이 너무 없어 보였습니다.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. 병원에요.
무슨 아주 최첨단 수술 장비, 로봇 장비까지 다 갖춘 수술실도 있지만 외래 진료실도 있고요. 응급실이 필요해요. 응급실은 일단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. 예. 눈앞에 보이는 막 출혈이 되는데 일단 지혈을 해야 돼. 그냥 피를 막아야 돼. 예. 그래야 그 다음에 뭐 입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수술 계획을 짜서 검사도 하고 정확한 부위를 찾아서 최첨단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이 사람이 회복이 될 수 있어요. 최첨단 수술실만 있고 아니면 그 질환에 대한 아주 고도의 연구실은 있는데 응급실이 없으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. 눈앞에 보이는 당장 이 일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 이 컨베이어 벨트, 이 시스템 안에는 반드시 필요해요. 그리고 응급실만 있어서도 안 돼요. 구급대원이 있어야 돼요. 집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구급대원이 10분 만에 출동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응급실까지 오지 않으면 응급실도 소용없고 수술 장비도 다 소용없고 그 병에 대한 심오한 연구를 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예. 구급대원이 있어야 돼요. 그리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일반인이지만 만약에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웠다, 지혈하는 걸 배웠다. 그래서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내가 뭔가를 해서 구급대원까지 연결을 해줘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기도 해요. 근데 제가 지금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좁은 강한 확신이 있다고 얘기한 거는 세상에는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하지. 제대로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사람이 어떤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고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지. 그런 관심을 안 갖는 것은 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이거는 게으르고 너무 표피적인 인간이고 마치 그런 얘기 같이 들린 거예요.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좁은 강하게 한 가지만 이렇게 물어붙이지? 이거는 약간 심리적인 폭력인데. 그래서 아까 가혹하다고 느낀 게 이게 너무 좁게 강하게 한쪽으로 막 밀어붙이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정을 하거나 평가절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막 이게 일단 보면 막 가혹하고 막 답답하고 그러다 보면 저 사람 어떡하지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든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. 그래서 내가 확신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강한 근데 너무 좁고 강한 확신 때문에 이게 그렇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 아이를 잃은 어떤 엄마가 너무 슬픈 게 뭐냐면 내 아이가 너무 애가 고지식하고 애가 그냥 너무 어리숙하고 그래서 그 채를 이렇게 펴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게 너무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. 그랬는데 친구들을 만났어요. 그 아이의 친구들을. 근데 쭈삣쭈삣하다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걔랑 같이 술을 곤죽이 되도록 마신 적이 있고 담배를 피워봤다는 거예요. 그리고 걔를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다행이다. 나는 아무것도 못 해보고 너무 애가 쑥맥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무의미하게 허망하게 간 줄 알았는데 여자친구가 있었어? 그렇게 밀당을 했었어? 걔가 술을 마셔본 적이 있어? 그래서 취했었어? 언제 그랬는데 그때요 엄마랑 아빠랑 뭐 어떻게 가서요? 우리 집에 와서요? 애들끼리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근데 평상시에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담배를 피웠거나 학교 다니는데 뭐 공부는 게을리하고 술을 마셨어. 여자친구를 만났어?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혼을 내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. 그 엄마도 오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그때 걔가 그렇게 하지 않고 더 공부를 하거나 숙제를 해야 될 때였을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또 그 엄마같이 바라보는 그 시각도 또한 오라요. 삶은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. 너무 좁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좁아. 너무 확신이 강한 거예요. 그 확신에 떠밀려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겠다. 그런 느낌을 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. 들으면서 어땠어요? 들어보니까 너무 좁은 길목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느낌이어서 사실 뭐 이렇게
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럼 상관없는 그럼 너무 저 거기 안에 가두는 것 같은 내가 막 너무 좁다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에 막 쫓겨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까? 아니 그건 아니고 왜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지. 근데 들어보니까 예. 그런 것 같아요. 너무 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고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은 다 필요 없다. 뭐 이런 생각으로 들어보니까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랬었군요. 예. 저 질문이 있는데. 그럼.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당장에는 뭐 다독여줄 수 있고 지금 당장에는 뭐 인정해서 너무 편해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너무 만약에 이렇게 수술 다독이고 좀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대로 유지하면 그게 조금 앞으로를 봤었을 때는 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혹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전혀 동의하지 않지. 진짜? 전혀 동의하지 않지.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. 내가 좀 나 좀 다독이고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면 그래 나 괜찮은가 봐 이러고 한없이 놀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. 이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럴까 봐 미리 두려워서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계속 좁은 확신으로 이래 뭐 아까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뭐래도 좀 이렇게 해야 그래도 삶이 조금 나아지지 않냐. 나아질 수도 있지만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아까 이 친구가 얘기했어. 뭐 이렇게 다독여주는 거. 그래 다른 삶도 그게 삶일 수도 있지. 삶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삶이에요. 그것도 동일한 거예요. 그 다음 스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. 그런데 난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앞으로 청년들 사연을 보면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어떤 순간에서도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다그치면서 괴롭히거나 생채기 나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있게 하거나 불안에 휩싸이게 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그 다음 스텝이 훨씬 더 전망이 이렇게 확보가 되고 그 다음 스텝이 훨씬 더 단단하고 안정적이고 더 쭉쭉 나간다는 사실이에요. 그것만이 팩트지. A라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렇게 어떻게 된다. 공부를 안 하면 그렇게 안 된다. 그것은 나는 오히려 팩트가 아니라고 봐요. 그건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고 느껴요. 그래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그래요. 좋은 질문이에요. 아마 그런 마음이 다 있을걸. 그래 당장은 내 마음이 좀 위로가 되고 좀 약간 편해지긴 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건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? 이런 불안이 또 있죠. 근데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예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나를 잘 보호하고 나를 잘 이렇게 지킬 수 있느냐 나를 가장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지요. 그리고 아까 여러 그 느낌들 개인적인 느낌들이 또 이 친구한테 다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 모두한테 있는 속마음들이에요.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해 준 것들이. 고맙습니다. 오늘 요 사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네, 수고했어요. 네, 이제 안 떨리죠? 네.